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핫도핫도 사랑합니다. 예, 백만장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은 성장 동력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엣지 컴퓨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오다 가다가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엣지 컴퓨팅이 어떤 것이고, 미래에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지금 수치로 나온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엣지 컴퓨팅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클라우드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터,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2006년도에 구글의 엔지니어가 이거를 제안을 했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제안했냐면 지상에서, 땅에서, 집에서, PC에서 하지 말고 번거롭고 복잡한 이런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상 PC에서 하지 말고 저 구름 위에 클라우드, 중앙 서버로 옮겨서 거기서 다 이제 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뭐 데이터 센터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엣지 컴퓨팅은 뭡니까? 모서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서버라든지 뭐 저장 장치라든지 이 하드웨어 뭐 문서 보안 뭐 지원 관리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클라우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클라우드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도 어디서 뭐 PC입니까? 휴대폰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클라우드에 있는 거죠. 이게 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이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IoT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기기들이 어떻습니까? 기기들이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뭐 로봇 청소기도 하다못해 자율주행차도 이게 클라우드에 갔다가 데이터 센터 갔다가 이게 당장 0.1초 만에 이거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IoT 기기와 연결되는 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중앙 컴퓨터가 이를 모두 처리하기가 버거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안으로 엣지 컴퓨팅이 떠오르는 겁니다. 엣지 컴퓨팅 각 스마트 기기단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필요한 거죠.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기술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엣지 컴퓨팅 시장이 작년에는 36억 달러였어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157억 달러. 돈으로 치면은 거의 뭐 한 18조 정도? 18조, 한 20조 가까이 되는 2025년에는 성장을 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아우디 이런 자율주행을 하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업이 선제적으로 이 엣지 컴퓨팅을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뭐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등도 이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2010년대는 어떻습니까? 데이터 산업 트렌드는 클라우딩 컴퓨터였어요. 2010년대는. 그리고 2017년, 2018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어땠습니까?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폭증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버용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맞았죠. 물론 이 2020년대에 엣지 컴퓨팅만 가진 않습니다. 2020년도에도 어마어마하게 클라우딩 컴퓨팅, 데이터 센터 시장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죠. 기가 팩토리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대형 그 데이터 센터 지금 서버를 공장을 몇백 개씩 지어가면서 중국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물 인터넷,
IoT가 기기가 늘어나면서 사물 인터넷 기기가 늘어나면서 자율주행 이제 시장도 커지면서 이제 엣지 컴퓨팅, 엣지 컴퓨팅의 시장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2020년대에는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클라우딩 컴퓨팅,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 엣지 컴퓨팅까지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기기들도 이제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뭐가 연결된다?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바로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서만 이제 너무 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속도도 못 맞추다 보니까 드디어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나오고 이 엣지 컴퓨팅은 정보기술, 이 IT 기기 내부나 근처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한 바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보냈다가 받고 뭐 이럴 필요 없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겠죠. 이 엣지 컴퓨팅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완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VR이나 AR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버가 필요 없어요. 지금 VR이나 AR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은 이제 뭐 놓고 하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엣지 컴퓨팅 단에서 바로 우리 게임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거를 바로바로 뭐 실시간으로 다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인터넷을 통한 어떤 데이터 이런 그 전송 이런 속도가 빨라짐으로 해서 이러한 서비스들도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가 되면 기업 생성 데이터의 약 75%가 엣지 컴퓨팅으로 처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뭐 삼성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엣지 컴퓨팅 그 솔루션에 그 CPU가 들어가겠죠. 그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들어가고 뭐 소프트웨어 들어가면 무조건 CPU와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쌍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성장률이 좋은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저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 낸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만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 이 엣지 컴퓨팅 부분도 같이 커진다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뿐만 아니라 낸드 쪽에도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면 삼성전자 실적은 상당히 아웃퍼폼할 수 있죠. 제가 사실 기대하는 것은 이 낸드 플래시 쪽에 지금 D램 같은 경우에는 3사가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낸드 쪽은 아직까지 경쟁사가 많아요. 뭐 키옥시아도 있고 웨스턴 디지털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만 정리돼서 이제 한 3개, 4개 업체만 남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가격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수도 있다. 물론 저는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엣지 컴퓨팅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생각난 김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장도 있다.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쉼없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엣지 컴퓨팅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뭐 농기계에도 뭐 지금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이 엄청나게 최근 아우디 같은 경우에 최근 생산 공정에 엣지 컴퓨팅을 적용해서 영접 검사 속도를 100배나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급격하게 시장이 이제 공장도 그냥 다 반도체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